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세찬 비가 쏟아집니다. 서울 서남권에 시간당 최대 6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며 오늘 저녁 한때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서부권과 경기도 고양, 용인, 이천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비와 함께 강한 돌풍이 불어 횡단보도 그늘막이 크게 흔들리더니 뒤집어집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국회 앞 도로는 물에 잠겼습니다.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선 난데없는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기습폭우의 원인은 대기 불안정입니다. 폭염 탓에 기온이 크게 올라가면서 곳곳에 강한 상승기류가 생겼습니다. 이 상승기류가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을 발달시킨 겁니다. 기상청은 밤에도 전국 곳곳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습폭우 속에서도 폭염의 기세가 여전해 내일도 대기가 불안정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류가 수렴하며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는 경기 서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폭염은 한풀 꺾였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며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5도 넘게 떨어졌습니다. 열흘가량 이어졌던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동쪽 지역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내륙 곳곳에서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많은 양의 수증기와 높은 기온 때문에 순식간에 비구름이 발달한 겁니다. 시간당 30mm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여름철 국지적인 기습폭우의 배경에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있다는 국내 연구진의 분석이 처음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긴 주기를 갖고 오르내리는데 중앙부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경우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온도차가 줄면서 큰 비구름대를 만드는 대기 상층의 제트기류 등은 약해집니다. 반면 대기 하층에는 많은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지적 폭우가 잦아진다는 겁니다. 대기 하층의 열적 불안정도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요. 마치 아열대 지역의 좁은 지역에서 갑자기 확 내리는 소나기와 같이 2019년부터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까지도 북태평양 중안부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올여름 역시 국지적인 기습폭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폭우는 특히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날씨 예보 모델을 고도화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갑작스런 폭우로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지하차도에 빗물이 15cm 이상 차면 자동으로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하천으로부터 500m 이내거나 침수가 자주 발생한 지하차도를 지정해 설치를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서울과 부산, 광주 등이 발빠르게 설치에 나서면서 설치율은 전국 평균 66%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전체 지하차도 48곳 중 25곳이 설치 대상으로 권고된 대구는 단 한 곳밖에 설치되지 않아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상황. 대구 역시 기습폭우로 신천 수위 상승이 잦아지는 만큼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대구에도 이제 지하차도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비 올 때마다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시설이 많으면 이제 더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구시는 자체 예산이 부족해 국비를 확보한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장마철 이후 12곳에 대한 설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권고 대상 가운데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 설치 계획은 아직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행정 절차상이고 조금 늦어져서 차단 시설 하려면 전기 설비도 들어가고 전기 통신 제어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또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돌발 폭우. 도심 기반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구시의 발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